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의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죠. 지난주에는 그 계엄 사태 관련해서 뭐 다들 서로 앞다퉈서 빠지더니 지금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진 원인, 그 부분이 계엄이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거는 이게 조금 해결 가능성, 지금 전국이 불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 가능성을 보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표결, 뭐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 좀 길어지면 어떡하냐. 길어지면, 경제에 좀 타격이 상당히 클 텐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는 야, 또 이거 계엄이라는 거 이런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깔려 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뭐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쪽에서 서로 앞다퉈서 수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속속 밝혀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전국 해결 가능성을 어지러운 전국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보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지금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자, 누적 수급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런 모습이 나오죠. 지금 12월 달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런 일도 있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자, 코스피 현물 시장 쪽에서는 지금 어제 종가까지입니다. 6,200억 정도를 매도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 보게 되면 이 전달하고는 수급 상황이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제가 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해서 이 외국인들 파생 시장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옵션 쪽에서 보게 되면 이번 물은 12월물, 내일이 만기인 12월물은 콜옵션 쪽은 볼 거 없습니다. 풋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296억을 외국인들은 풋옵션 쪽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자, 풋옵션 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좀 크게 빠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을 어제까지 뭐 한 290억 정도 풋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한 32억 정도 외국인들 풋옵션을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엊그저께 월요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50억 정도 풋옵션 쪽에서 또 추가로 매도를 쳤는데 이게 매도 포지션, 특히 만기 근처에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웬만한 확신 갖고 이렇게 좀 매도를 못 치죠. 그래서 이때 50억 매도 친 거 이 부분을 보고 약간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풋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뭐 더 누적 합쳐갖고 지금 뭐 한 330억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너무 작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300억하고 옵션 시장, 특히 옵션 매도에서 300억은 차원이 틀린 숫자입니다. 자,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 얼마 전에 급락했을 때 그때 11월 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급락했을 때는 무려 1,800배의 수익적 1,800배가 나왔습니다. 매도 친 사람들은 1,800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매도 포지션을 늘려간다라는 거는 내일 만기를 앞두고 뭐 만기까지 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내지는 조금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수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은
돌발적인 뭐 그런 악재만 없다라면 지금 이제 시장은 조금 좀 안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피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전저점까지 깨버렸었어요. 깼다가 어제는 또 플러스 출발을 180도 얼굴을 확 바꿔서 플러스 출발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뭐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옵션 시장 수급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본다라면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5,5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자, 이거는 당월물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차월물로 롤오버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장중에 이렇게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 차월물 매수가 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스크와 함께 커나갈 섹터를 살펴보고요. 또 방산 쪽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행사하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일론 머스크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좀 공부를 하고 뭐 좀 쫓아가진 않더라도 눌리는 구간이나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만찬이 있었는데 그 만찬에서는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그런 자산들 보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쪽은 커나갈 거다라는 게 자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AI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그 XAI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죠. XAI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름은 콜로서스라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칩 이게 10만 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순차적으로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수개월 내에 엔비디아 칩을 또 5만 개 정도를 수개월 내에 다시 거기에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AI 쪽을 키우겠다라는 머스크의 그 신념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다음은 AI 다음은 로봇도 볼 수 있겠죠. 어제 또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는 게 있던데 보니까 산을 걸어 다녀요. 울퉁불퉁한 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로봇 잘 못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거길 걸어 다닙니다. 볼 때마다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만큼 로봇의 성장이 로봇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만큼 로봇 시장의 성장은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을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의회를 찾아가서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조금 안 주면 테슬라도 조금 서운하겠지만 다른 기업, 다른 쪽들은 다 죽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것 때문인데 그거는 FSD라는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자신감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주항공도 볼 수 있겠지만요. 이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들도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봐야 되고 자, 일단 오늘 이 머스크하고 함께 커나갈 섹터 중에는 세 개만 볼게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AI 관련해갖고,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린 게 11월 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쯤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18,000원대 그 정도 수준이었었죠. 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좀 소요 사태가 있으면서 이 종목 역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물론 뭐 대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 SDS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될 거고요. 중소형주 중에는 이 한글과 컴퓨터가 가장 안정된 종목이다라고, 가장 안정된 중소형 AI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따박따박 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진 않지만 지난해 작년 기준으로 또 작년부터 배당도 좀 실시를 한 기업입니다. 한 400원 선 정도 될 것 같으니까 2%가 제한되니까 배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AI 주식들 향후에 많이 커갈 것들을 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 나는 적자 나는 것도 싫다. 그러신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에 흑자 나는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솔트룩스를 추천해드려서 그 15,000원대 추천해드려서 그것도 좀 많이 가서 지금도 24,0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한 9,000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솔트룩스 역시 적자 기업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3분기엔 흑자 전환을 했죠. 자, 근데 좀 안정적인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노려보시고요. 3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AI 쪽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매출이 좀 상당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서 1등, 그러니까 기술력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행사 있을 때 LG 그룹 쪽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스에 구경 왔었어요. 위에서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 뭐 부회장님도 오셨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진짜 각성하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대한민국 1등 로봇주니까 요거를 또 뭐 얘기하기 시작한 끝도 없으니까 1등 로봇주다 요렇게만 보시고, 로봇주 보실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작은 종목들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그런 종목은 매매를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 현대오토에버는 그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실적 부분들도 잘 찍혀 나오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작년 매출이 3조 정도 수준이었어요. 올해 매출 3조 5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2,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보시면 여기 제가 월봉을 켰는데요. 자, 지금 이쯤 수준이죠. 이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는 이때 2021년, 22년 이때 2년간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예요. 즉 웬만해서는 이 가격 아래로 깨고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외국인들 수급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조금 크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시끄러운 전국이었는데 그때도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쪽 투자 관점으로 보실 분은 이 현대오토에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도 요즘 좀 많이 빠졌죠. 자, 이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안 이런 거였습니다. 방산 쪽은 계약을 할 때 다른 쪽들은 기업 대 기업 뭐 이렇게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 쪽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한테 맡겨놨다가
뭐 테러 단체한테 무기 팔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 대 정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런 어지러운 전국들 뭐 책임지고 어떤 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어지러운 전국 이런 게 계속 지속된다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 시장 말씀드릴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정치 불안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을 말씀드릴 텐데 뭐 이거 제가 월요일도 종목 상담하는 프로 야인시대 출연했더니 저 문의를 해주셨고 어제도 LIG 넥스원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전에 뭐 머스크가 했던 그 F-35 만드는 바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크게 해당되지 않고요. 또 이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타격이 있을 부분들도 상대적으로는 작아요. 지금 2차 계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폴란드 K2 흑표전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 LIG 넥스원은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지금 이런 탄핵 사태 이런 걸로 이렇게 가고 계엄령이 없었더라면 책임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올해 내 해궁하고 그다음에 청궁에 대해서 뭐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될 거예요. 뭐 지금 뭐 책임자가 없는 상태니까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오늘 구속됐으니까 그 부분은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렇다라면 그 외에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가 이라크 계약 체결하기 전에 18조였으니까 지금 20조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IG 넥스원의 올해 예상 매출은 3조가 좀 넘어요. 자, 18조라고 하더라도 6년치 일감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방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올해 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수은법 관련되는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 풍산 얘기해 드리면서 그 종목도 더블을 넘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더블이 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때 수은법을 개정할 때 여당 야당 없었습니다. 서로 발의하려고 그랬고 결국은 그게 통과가 됐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무기 수출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LIG 넥스원 실적 상승이 예정돼 있으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빨리 더 보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옆으로 긴 구간들이 존재하죠. 지금 현재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은 뭐 신뢰도 높은 바닥권 근처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반등이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크죠.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이 좀 큰 겁니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반등 국면 이용해 갖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실적 안 나오고 성장성이 없다라면 기본에 충실한 종목 실적도 되고 모멘텀도 있고 뭐 향후에 어떤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